네, 아까 오전에 하던, 첫 시간에 했던 VLSM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다가 가용 IP 주소 범위를 쓸 때 24라고 쓰고 쉬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걸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이 호스트 포지션이고 이게 1, 1, 1, 1 이렇게 나가면 사실 이 비트가 세 번째 옥텟에 영향을 주는 포지션이죠. 그래서 이게 24가 아니라 25가 된다는. 또 여기에 255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55면은 요건 브로드캐스트 주소고, 요거는 우리가 보통 가용 IP 주소, 사용 가능한 첫 번째 주소, 사용 가능한 마지막 주소를 보통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물론 사용할 수 없는 주소는 아닙니다만, 보통 우리가 이 커리큘럼에서 또는 CCNA 시험에서 usable IP, usable address라고 할 때는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는 제외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254가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400개의 호스트를 가지는 네트워크 다음으로 큰 네트워크를 보겠습니다. 200개의 호스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가 200개의 호스트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서 아이고 이게 1이 아니라 0이었죠. 네, 이 주소는 일단 편의상 제가 시간 관계상 편의상 일단 카피를 해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일단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걸로 일단 앞에서 400개의 호스트를 가진 네트워크가 요 23번째 비트를 0이라는 값을 썼기 때문에 이와는 중복되지 않은 값인 1이라는 값을 일단은 여기선 써야 됩니다. 무조건. 아까 이제 강의 자료에서 보면 파일 차트를 절반으로 딱 잘라서 한쪽을 누구한테 줘버렸다면 이제 남은 반쪽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데 남은 반쪽을 바로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는 이 부분도 일단 빨간색으로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개의 호스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호스트 필드로 8비트가 있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8비트를 호스트 필드로 써야 되고 그럼 결국 서브 네트워크 필드로 쓸 수 있는 거는 이 2개의 비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3번째, 24번째 비트. 역시 그리고 이 2개의 비트 중에 1은 무조건 써야 되고 왜냐하면 위에서 0을 썼기 때문에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24번째 비트를 0으로 쓰느냐 1로 쓰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관례에 따라서 작은 값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한다면 0이 들어와야 되겠죠. 네. 여기서 일단 서브네팅은 끝났습니다. 이 두 번째 200개의 호스트를 가지는 네트워크에 대한 서브네팅. 자,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의 주소는 (26이죠) 실수할까봐 지금 한참 생각 중인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172.16.26.0 네. 잠깐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제가 혹시 실수할까봐. 자, 문제 없죠? 그리고 이제 이 네트워크에서 여기 사용 가능한 IP 주소를 26.1번부터 얼마까지? 172에 16에 26.254까지 가겠네요. 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문제 없겠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50개의 호스트를 가지는 2개의 서브 네트워크가 있는데 얘네들은 호스트 필드로 6비트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필요합니다. 편의상 다시 이 부분도 제가 카피를 해서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50개의 호스트 네트워크는 아까 위에서 호스트 필드로 6비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서브 네트워크 필드로 쓸 것이고 나머지 6비트만 호스트 필드로 쓸 겁니다. 그런데 앞에 이 원래 호스트 포션이었던, 원래라는 거는 이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의 원래 호스트 포션이었던 것 중에 이미 10이라는 부분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10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부분은 1이 돼야 되겠죠. 1. 그리고 나머지 2비트를 네트워크 주소로 쓰는 건데 이 나머지 2비트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00, 01, 10, 11이 있는데 관리에 따라서 첫 번째 50개의 호스트 가진 네트워크의 00, 두 번째는 01 이렇게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위에 거 구하는 것보다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쫓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위에서 23번째 비트가 0인 경우는 썼고 그 다음에 1인 경우고 24번째 비트가 1, 0인 경우를 썼으니까 이런 조합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그래서 1, 1로 바꿔야 되며 나머지 2개의 비트 중에 사용 가능한 조합 중에 작은 값부터 00, 01을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주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놈은 172.16. 자꾸 저도 헷갈려서 여기까지니까요. 여기 27이 되겠죠. 27.0. 27.0. 맞죠? 계속 또 실수할까봐. 네. 그리고 두 번째 50개의 또 동일한 크기의 네트워크는 요거는 27.64.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27.0과 27.64. 그리고 가용 IP 주소의 범위는 172.16.27.1에서 172의 16에 27.62까지 가겠죠. 그렇죠? 62. 62는 요 5개의 비트가 모두 1인 경우고 마지막만 0인 경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2.16에 27.65번이 사용 가능한 첫 번째 주소이고요. 그 다음에 172.16.65. 얼마인가요? 126이 되나? 네, 이렇게 십진수를 변환하는 것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수를 가지고 노는 거고 산수라서 개념만 좀 아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처음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도 뭐 설명하다가 뭐 막 숫자를 타이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어서 실수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거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서브네팅 할 때 물론 다 아는 내용이라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시험 볼 때나 장비 설정할 때는 꼭 두세 번 확인하고 가용 IP 주소 범위를 꼭 두세 차례 확인하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는 두 개의 호스트 IP 주소가 필요한 세 개의 포인트 투 포인트, 즉 시리얼 네트워크죠. 요 위에 거를 일단 가져다가 좀 따다가 쓰겠습니다. 편의상. 네. 그런데 그대로 따왔지만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이
새로이 네트워크 주소로 써야 되는 부분이죠. 31번째, 32번째 비트만 이제 우리가 사용하면 되니까 이 아래는 제가 추가로 그냥 카피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아래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대한 문제죠. 앞에서 1100과 1101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오는 다음번에 10, 이 값을 써야 될 겁니다. 물론 10이 아니라 11을 쓰면 안 돼요. 물론 써도 됩니다.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관례적으로 순차적으로 낮은 값부터 계속 잡아다가 서브네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사용한 조합이 아닌 것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우선적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비트가 변하게 되는데 0000, 0001, 0010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죠. 즉 30번째 비트까지 네트워크 필드로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주소는 112에 16에 27.128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112에 16에 27.132 매직 넘버가 4이기 때문에 요 세 개의 네트워크가 스프리픽스 30을 가지는 매직 넘버가 4인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4씩 더하면 됩니다. 27.136. 네. 그리고 가용 IP 주소는 112에 16에 27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128에다가 1 더하고 다시 1 더하는 값이니까 이게 27.130 30. 제가 시간 관계상 요거는 좀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33하고 134를 쓰면 되고 이 부분은 137번과 138번을 쓰면 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은 제가 공유 드리겠습니다. 웹엑스팀스에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주어진 원래 주어진 이 토폴로지에 각각의 네트워크별로 필요한 유저블 호스트 수의 조건에 맞는 가변 길이 서브네팅을 완료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이 11장의 제일 마지막에 스트럭처를 디자인 해가지고 뭐 토폴로지 만들고 그러는 이제 실습이 나오는데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셔도 좋고 지금 제가 이제 예제로 보여드린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토폴로지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숙제를 내드릴 거거든요. 숙제를 내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패킷 트레이서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까지는 모든 분들께서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어진 패킷 트레이서 액티비티에서 주어진 토폴로지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설정을 하고 그러셨지만 이제는 본인이 직접 토폴로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것도 새로운 VLSM 과제를 내주고 그 과제를 바탕으로 똑같이 토폴로지를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게 제가 내드릴 숙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저희 지금 조금 전에 이 토폴로지를 보고 이걸 그대로 패킷 트레이서화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제가 화면을 조금 더 좀 스마트하게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사실 이 왼쪽에 있는 걸 보고 오른쪽에 있는 걸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토폴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라우터가 4개가 있어야 되겠죠.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라우터를 클릭하고, 이 라우터 중에 어떤 라우터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모델로 따지면은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저 뒤쪽에 있는 2600 시리즈나 2800, 1800, 이런 시리즈들이 이전 거고요. 최근에 스몰 라우터로 1900 시리즈 라우터,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새로 4300 시리즈 라우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거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주의하실 점은 라우터마다 네트워킹 디바이스마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듈과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히 모듈을 더 끼워야 하는 경우도 있고 빼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을 실습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처음에 있는 4331이라는 라우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첫 번째 1번 라우터다. 이거는 2번 라우터다. 이거는 3번 라우터다. 이렇게 4번 라우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폴로지에서 보면은 두 라우터 간을 연결하는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있죠. 시리얼 인터페이스는 아래 커넥션에 번개 표시 모양을 하면 이 뒤쪽에 가면 요 시계 표시가 된 놈들, 시계 표시가 있는 빨간색, 시계 표시가 없는 빨간색, 이 둘 중에 어느 거를 써도 됩니다. 지금 제가 강의에서는 아직 시리얼 케이블에 대한 클럭, 이 DC, DT에 대한 거는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클락킹 시그널을 주는 쪽을 DC 포트로, 다른 쪽을 DT, 일반 터미널 이퀴먼트로 보는 거거든요. 어느 쪽을 먼저, DC를 잡아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근데, 저는 위에 거를 DC를 잡고 아래쪽을 DT를 잡을게요. 이렇게 케이블을 선택하고 장치를 클릭해 보면, 지금 이 시리얼 포트를 연결할 만한 인터페이스가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치는 기본적으로 시리얼 포트를 가지고 있는 라우터도 있고 어떤 거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공교롭게 이 장치는 없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장치를 클릭하고 시리얼 포트를 만들어 줘야죠. 디폴트로 일단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게 NIM-2T라는 건데요. 이 2포트의 멀티 프로토콜 싱크로너스 시리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이다. NI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스마트 시리얼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예요. 이게 두 개가 있네요. 이걸 가져다가 끼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장치가 전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면 오류가 나죠.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파워를 끄고 빈 슬롯에다 가져다 넣는데 지금 위에 있는 라우터가 총 3개의 시리얼 케이블을 커넥션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2개를 갖다가 꽂아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파워를 켜겠습니다. 다른 라우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나만 연결하면 되겠죠? 다른 라우터들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 케이블을 연결을 하는데 새로 아까는 없던 시리얼 포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제가 시리얼 케이블 하나 연결을 했는데요. 이거 다시 지워볼게요. 동일한 어떤 오퍼레이션 또는 설정 작업을 그러니까 유사한 케이블 커넥션을 여러 번 또는 동일한 장치를 여러 개 작업 공간에 가져다 놓기 위해서는 패킷 트레이서에서 숏키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해당 아이템을 누르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시리얼 캡을 하나 연결하고 다시 지금 보시면은 연결선이 바뀌어 있지 않죠. 이 선택한 게 바뀌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아래에 가서 케이블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어서 계속 편리하게 동일한 케이블을 가지고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토폴로지 구성할 때 훨씬 편리하겠죠. 네. 자, 그래서 시리얼 케이블을 가지고 3개의 라우터를 연결하는 것까지는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우리나라 한글 모음으로 본다면 이건 어로 보이고 이거는 오로 보이고 뭐 위로 가져가면 우로 보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 검은색 실선으로 어 또는 오 이렇게 표시되는 거는 보통 이더넷 랜을 표시하는 심벌이에요. 이 이더넷 랜은 보통 라우터에 네트워크가 직접 연결되지 않고 이전에 실습을 해보셔야 알겠지만 보통 대부분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먼저 가져다가 놔야 되겠어요. 제일 흔한 로컬 랜에서 사용하는 스위치로 제일 흔한 2960 스위치를 여기다 가져다 놓겠습니다. 이것도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하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디바이스를 선택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뭐가 필요한가요? 호스트들이 있어야 되겠죠. PC를 선택하고 여기다가 400개의 호스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과제를 할 땐 하지 마시고요. 로컬 이더넷당 2개씩만 이렇게 하십시오. 2개. 2개를 해놓고 2개 중에 첫 번째 호스트에는 사용 가능한 IP 주소 중에 하나를 또 다른 사용 가능한 주소를 하나를 이렇게 할당을 하는데 그 어드레싱 방법이 제가 이제 과제를 내드릴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요게 하나의 네트워크인데 동일한 하나의 네트워크인데 400개의 호스트를 가진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 주소가 에 있는 주소 공간 중에 사용 가능한 첫 번째 주소를 라우터의 인터페이스의 주소로 즉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로 두 번째 사용 가능한 주소는 첫 번째 PC에,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마지막 주소는 두 번째 PC에 해당하세요라고 제가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400개의 호스트를 여기다 다 그리지 않더라도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와 2개의 호스트 주소만 보면은 유저블 IP 어드레스가 제대로 할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을 해야 되는데요. 케이블은, 랜 케이블, 즉, 스트레이트로 케이블을 다 연결을 하면 되겠죠. 이 케이블을 여러 개 연결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카퍼 스트레이트로 케이블을 선택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라우터부터 기가빗 이더넷하고 스위치에 저는 습관상 라우터하고 스위치를 연결할 땐 24번을 주로 많이 연결을 해요. 또는 기가빗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연결한다든지. 여러분 다른 포트를 사용해서 몇 번 포트를 사용해라 그런 것까지 제가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PC에는 1번 포트를 그리고 두 번째 PC에는 2번 포트를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른 랜도 이어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네. 토폴로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로컬 랜이 있고요. 이들을 연결하는 3개의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과제를 내주거나 숙제를 내주거나 할 때 학생들도 패킷 트레이서가 뭐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런 그림 그리기 도구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네트워크, 두 번째 네트워크, 세 번째 네트워크, 네 번째 네트워크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제를 할 때는 또 역시 텍스트 상자가 패킷 트레이스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게 400개의 호스트였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구하기를 112, 16에 24.0 네트워크였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이렇게 시간 관계상 다른 네트워크에 대해서 네트워크 주소를 아까 이 구한 이 네트워크 주소를 하나하나 가져다가 여기다 다 이제 쓰는 거거든요. 시리얼 이쪽 예를 들어 첫 번째 라우터 위에 있는 라우터하고 왼쪽에 있는 라우터를 연결하는 첫 번째 시리얼 커넥션의 주소는 172.16.27.128였다. 뭐 이렇게 노테이션 하면은 아주 이 로지컬 토폴로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또 27.128 네트워크인데 이 인터페이스하고 이 인터페이스의 주소를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여기는 .129고 그 다음에 여기는 .130이다. 이게 보통 네트워크 설계하고 네트워크 로지컬 다이어그램 그릴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네. 그럼 이쪽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요 놈은 24.1이죠. 그 다음에 요 PC는 24.2가 되겠고요. 400개의 호스트를 가지는 가용 IP 주소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은 25.254. 뭐 이렇게 해서 그 인터페이스 또는 PC 뭐 이런 데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잘 자기가 나름대로 IP 주소를 잘 정리해 놓으면은 로지컬 다이어그램이 깔끔하게 정리가 만들어지겠죠.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 제가 원래 주어진 이러한 VLSM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VLSM 하는 방법,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네트워크로 구현하는 방법까지 해서 데모를 마쳤습니다. 이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실습을 해보셨지만 라우터의 인터페이스에 IP 주소 주고 호스트에 이 IP를 실제로 입력 설정하는 것까지, 예를 들어 PC의 데스크탑의 IP 컨피그레이션 가서 여기에 수동으로 172.16.25.4,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54.0, 그 다음에 서브넷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라우터의 IP 주소인 172.16.24.1, 이거 입력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완료를 해야 과제 점수를 제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 동안 질문이 들어와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게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드릴 토폴로지는 나중에 웨렉스 팀즈에 올려드릴 게지만 좀 비슷한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네트워크입니다. 뭐 주소는 아까와는 달리 192.16에 30.0의 /23 CIDR 주소고요. 지금은 아까보다도 네트워크가 더 많아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10개입니다. 이거는 제대로 정확하게 해야만 정답이 나오는 과제로서 오늘 오후에 꼭 완성을 잘 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토폴로지까지 패킷 트레이서로 만들어서 저희 netarcade.com의 콜스 컨텐츠에 제가 과제 제출하는 메뉴를 만들어 드릴 텐데 거기다가 이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정 오늘 오전 수업 마치고 웨베엑스 팀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어서
다음 장, 네, 12장은 이제 IP 버전 6 주소에 대한 겁니다. 자, 이 IPv6에 대해 이 모듈의 슬라이드도 뭐 거의 60장 가깝게 있기는 한데, 대부분, 이론적 설명, 버전 6의 도입 배경과 버전 6 어드레스의 유형들, 그 다음에 실제로 버전 6 어드레스를 패킷 트레이스에서 라우터나 호스팅 디바이스에 설정해보는 뭐 그러한 내용들이라 이론적인 내용들이 좀 있고요. 또 한번 훑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버전 4에 이슈를 언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전 6를 도입하게 되었다. 버전 6는 어떻게 표현이 되며 주소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더 자세한 실제 주소로 GUI나 LLI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것을 static configuration을 하는 방법 그리고 자동으로 또 IP 버전 6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뒤쪽에 버전 6의 서브네팅에 대한 것도 나와는 있지만 버전 6 주소 자체가 워낙 주소 공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VLSM하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했는데요. 이게 32비트라는 원래 이 32비트 주소를 만들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큰 주소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미 고갈된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주소를 그나마 사용하기 위해서 private address다, 뭐, VLSM이다, 서브네팅이다 이런 걸 도입을 해서 한 것일 뿐, 버전 6는 주소 공간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서브네팅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고요.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에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IP 버전 6의 필요성, 슬라이드로 대체할게요. 여태까지 여러 번 중복되게 언급을 했고요. 일단 제일 큰 건 주소 고갈 문제, 두 번째는 보안 문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우리가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이 네트워크는 레볼루션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에볼루션 과정을 많이 다시 말하면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이전 기술을 한순간에 죽이고 혁명을 하는 그러한 진화를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진화하는 에볼루션하는 그러한 기술이죠. 그래서 버전 4가 바로 버전 6로 간다기보다도 코엑시스트 동시에 같이 존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이그레이션 해나가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의 기술이 존재하는 수 있게끔 하는 그 기반 기술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듀얼 스택 말 그대로 디바이스의 IP 버전 4 스택과 버전 6 스택이 공존하는 경우죠. 그리고 터널링은 이제 버전 6가 버전 6는 인프라 또는 인터넷 그 근간에 적용을 하는 것보다 로컬 랜에 먼저 적용을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인터넷이라는 거는 아직 버전 6로 100%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은 상태, 즉 버전 4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인터넷이 많은 상태에서 그 아일랜드식으로 있는 로컬 랜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버전 6 패킷을 버전 4 패킷 내에 인캡슐레이션해서 보내는 기술이 터널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트랜슬레이션은 말 그대로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예요. NAT64라는 즉 버전 6로 동작을 하는 장치에서 버전 4로 동작을 하는 주소로 갈아탈 때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죠.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터널링이나 트랜슬레이션 자체가 궁극적인 버전 6로 가는 방법은 아니다. 도중에 우리가 임시로 거쳐가는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공존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하는 기술일 뿐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버전 6 주소의 표기 방법입니다. 128비트를 16비트씩 쪼개서 16비트를 쪼갠 하나의 16비트를 쪼갠 게 지금 이 부분이죠. 이게 하나하나가 다 16진수니까 하나하나가 4비트거든요. 그러면
44, 16에서 16, 핵스텝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는데 이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다. 뭐 unofficial term이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쓰고 있어요. 16비트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16비트씩 총 8개의 블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16 곱하기 8 해서 128비트가 되는 거고, 각각의 블록을 구분을 하는 거는 이제 콜론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128비트나 되는 8개의 그 핵스텝 블록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길이도 길고 복잡하니까 그 버전 6 주소는 보통 축약형으로 많이 씁니다. 관례, 룰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축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칙을 정해 놓은 거죠. 그 첫 번째 규칙이 leading zero라는 것은, 즉 앞에 나오는 0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룰입니다. 몇 가지 예제가 나와 있는데 01AB는 1AB로, 그 다음에 09F0는 9F0.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00AB는 AB로. 네. 그래서 아래쪽에 예를 보시면 이와 같이 긴 8개의 헥스탯이, 물론 헥스탯이 숫자는 줄어들진 않지만 0으로 표기된 상당 부분의 포지션들이 압축이 됐다, 하여간 줄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룰은 더블 콜론을 이용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더블 콜론은 어떤 의미의 싱글 또는 contiguous string of one을 표시를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아래쪽에, 또 슬라이드 아래쪽에서 이 예를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원래의, 이게 원래 정식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8개 블럭의 헥스탯으로 다 0을 표시한 경우인데, 이 아래를 보시면 reading zero는 없앴고요. 여기도 0000은 없앴고요. 0000 4개를 모두 다 없애면 안 됩니다. reading zero니까 앞에 있는 0만 없애는 거지, 0이 살아있죠. 그 다음에 1111이 나오고, 이 뒤쪽에 있는 5번째, 6번째, 7번째 이 블럭의 이 0이 더블 콜론으로 축약이 된 거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더블 콜론은, 연속적인 0은 더블 콜론으로 축약하는 그러한 이제 규칙이다. 마지막에 0200은 앞에 리딩 지로를 없애서 200 이렇게. 많이 들어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까봐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IP 버전 6의 어드레스 유형, 버전 4와 거의 마찬가지죠. 단 하나 큰 차이점은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주소는 비슷하게 유사하게 있지만 애니캐스트 주소라는 게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애니캐스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장치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의미의 버전 6 유니캐스트 주소이다. 이 유니캐스트 주소, 애니캐스트 주소로 보내진 패킷은 애니캐스트 주소를 가지는 장치 중에, 즉 바로 위에서 정의하기를 애니캐스트 주소가 여러 장치가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가장 그 패킷이 보내진 호스트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장치에게 보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버전 4와 다르게 버전 6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브로드캐스트 주소와 같은 기능을 또는 역할을 하는, 동작을 하는 그런 버전 6 오버로드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버전 6 주소의 표기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128비트가 앞에서는 8개의 헥스탯으로 그냥 표시한다. 표기는 그렇게 하되 논리적으로 128비트 중에 앞에 전반부 64비트는 우리가 프리픽스로, 버전 4에서 네트워크 포션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프리픽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버전 6 프리픽스 랭스라는 표현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IP 버전 6는 기본적으로
슬래시 64라는 프리픽스를 가지게 돼요. 네트워크 표시를 할 때. 그 버전 4에서는 클래스 A는 슬래시 8, 클래스 B는 슬래시 16, 뭐 이렇게 표기를 했지 않습니까? 버전 6는 기본적인 프리픽스 랭스가 슬래시 64이다. 그럼 나머지 뒤에 있는 64비트는 뭐냐? 이거는 인터페이스 ID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해당 장치의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그 어드레스를 바탕으로 해서 64비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달리 이제 랜덤하게 이 64비트를 생성해내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뭐 여기서 슬라이드에서는 그 64비트의 인터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는 거를 강하게 뭐 권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지금 사용하는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또는 OS 버전에 따라서 이건 영향을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권하는 이유는 이 Stateless Address Auto Configuration 이라는 것이 SLA/SLAC라고 해서 앞으로 이런 말을 많이 보실 텐데, 이게 이제 EUI64라는 어떤 그 어드레스 포맷을 이용을 해서 인터페이스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더 세분화해서 IP 버전 6의 유니캐스트 어드레스 주소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엄밀하게는 우측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총 6개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로부터 인베디드 IP 버전 4 어드레스까지 있는데, 사실은 이 중에 모두 다 물론 이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안 쓰는 주소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 코र्스에서는 이 주소 중에 위에 있는 2개의 그 주소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도를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라고 하는 건데 IP 버전 4의 퍼블릭 IP 어드레스와 마찬가지의 주소이다. 그럼 두 번째 링크 로컬 어드레스는 모든 IP 버전 6 프로토콜로 동작하는 디바이스 인터페이스에서 꼭 필요한 주소이다. 이 주소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이거는 해당 링크에서만 의미가 있는 링크 로컬이라는 의미가 그 링크에서만 로컬하게 의미를 갖는 주소다라는 뜻에서 링크 로컬 어드레스라는 이름이 붙어진 겁니다. 이 링크 로컬 어드레스는 따라서 라우터를 벗어나서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인터넷상에 라우팅이 되는 주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외부의 외부의 네트워크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가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룩백 어드레스는 IP 버전 4의 127로 시작하는 그 주소와 마찬가지고요. unspecified 어드레스는 말 그대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 뭔가 어떤 디바이스에 대한 주소를 찾아야 할 때 사용하는 뭐 그런 목적으로. 그 다음에 unique local, 이게 private 어드레스와 유사한 그런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한 의미로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mbedded IP 버전 4 또 버전 주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 뒤쪽 슬라이드에서는 unique local 어드레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IP 버전 4의 private address, 즉 그 클래스마다 클래스 A는 10, 클래스 B는 172, 16에서 31, 클래스는 192.168로 시작하는 그거와 유사하지만 그것과는 또 달리 실제로 사실 버전 4 어드레스 버전 4 프라이빗 어드레스의 경우에는 주소 고갈 문제와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목적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 아주 간혹 내부 호스트를 숨기기 위한 보통 시큐리티를 위한 거라고도 어디선 하여간 소개는 하고 있지만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Unique Local IPv6 어드레스라는 건. 그런 내용이 여기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GUI에 대한, 즉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일단 128비트 중에 앞쪽
최상위 비트가 001로 시작하는. 그래서 헥스타 표기를 보면은 이 슬라이드에서도 보시지만 2000 더블 콜론 슬래시 3 슬래시 3이기 때문에 이놈은 제일 앞쪽의 값이 2 또는 3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엄밀하게는 전체 주소 공간 중에 첫 번째 헥스탯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한 8분의 1 정도가 해당이 된다라고 러프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 GUI의 실제 비트 패턴을 GUI 주소가 가질 수 있는 비트 패턴을 가장 작은 값부터 가장 큰 값까지 여기 보여주고 있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임의로 해당 주소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임의로 이제 할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앞에 001부터 이 서브넷 아이디까지가 이게 이제 64비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아이디가 이게 64비트라는 그런 의미죠. 서브넷 아이디라는 필드가 소개가 되어서 여기서 잠깐 언급을 드릴 텐데 물론 뒷부분에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64비트의 앞쪽에 이 기본 네트워크 포션이라고 제가 그냥 그런 말을 쓰지는 않지만 그 글로벌 라우팅 프리픽스 중에 48비트가 엄밀하게는 글로벌 라우팅 프리픽스가 되고 그 중에 나머지 이제 16비트를 서브넷 아이디로 사용을 하세요라고 정해준 겁니다. 동일한 설명이, 앞장의 그림에 대한 이제 소개가 이 뒷장의 슬라이드에 텍스트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링크 로컬 어드레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링크에서만 유의미한 주소로 사용을 하고, 이제 다른 네트워크 세그먼트하고 통신을 할 때는 라우터블 하지 않다라는 설명과 함께, 여기 중요한 거는 FE80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헥스텟이 정확하게는 프리픽스 10까지이다. 그래서 FE8로 시작하는 주소들이 링크 로컬 주소들입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아니라 네트워크 관리자가 해당 인터페이스 설정할 때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이 링크 로컬 주소를 생성하게 할 수도 있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